안녕하세요. 여유의 수업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율이라고 하면 여행 가기 전 환전할 때 떠올리는 분이 많죠? 맞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단순히 환전의 개념을 넘어서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환율이란 나라 간 돈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300원이라면 그게 환율입니다. 즉, 우리 돈 1,300원이 미국 돈 1달러의 가치와 같다는 뜻이죠. 이 비율은 매일, 심지어 매시간 바뀝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환율은 왜 변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가 안정적이면 그 나라의 돈은 강해집니다. 반대로 불안정하면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은 나라는 돈이 더 모이기 쉽습니다. 이자 수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돈값이 오릅니다. 세 번째는 무역입니다. 물건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자국 통화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으면 돈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환율은 나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경제가 건강할수록 환율은 안정적이고 불안할수록 흔들립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럼 이 환율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먼저 해외여행을 할 때 환율은 바로 체감됩니다. 환율이 높으면 같은 달러라도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여행이 비싸지고 떨어지면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커피, 타는 자동차,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격에도 환율이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함께 오릅니다. 이건 곧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입품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환율은 우리의 지갑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환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꿀 때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입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부담이 커집니다. 수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심지어 환율 리스크 관리팀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개인도 비슷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환율을 꼭 봐야 합니다. 달러가 오르면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환율은 투자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 환율의 기본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해 볼까요? 환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됩니다. 달러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값이 오릅니다. 반대로 달러를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값이 내립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매일의 환율 변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강세는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약세는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화 약세는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수입 물가와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율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
중국의 경기, 유럽의 물가, 올이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환율은 세계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아닌 전 지구의 움직임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나는 뭘 해야 할까?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환율이 오를 땐 불필요한 해외 소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해외 직구나 여행 계획을 잠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릴 땐 해외 결제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해외 자산이 있다면 환율 상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화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을 예측하려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환율을 이해한다는 건 세상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세계 경제와 얼마나 긴밀히 얽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잔의 커피에도 환율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 원두는 대부분 수입이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커피값이 따라 오릅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 있습니다. 이제 환율 뉴스를 볼 때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는 창문이니까요. 그렇다면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유 있는 관찰입니다. 환율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흔들리지 않고 흐름을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함입니다.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결국 중요한 건 나의 균형입니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의 파도는 늘 오르내리기 마련입니다. 그 파도를 피하려 하기보다 타는 법을 배우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게 바로 금융에서의 여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환율은 날아간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 변화는 경제 상황, 금리, 무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율은 여행비뿐 아니라 물가, 기업, 투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환율은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해하면 보이지만 모르면 불안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율 공부는 돈의 움직임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공부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 바라보면 복잡합 속에서도 질서가 보입니다. 그 질서를 이해할 때 마음의 평온이 생깁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세상과 나를 잇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흐름을 읽고 균형을 잡는다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환율 이야기, 마음의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여유의 수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여유를 응원합니다.